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들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아마 지금부터 저녁이 기다려지게 되실걸요. 자, 성공 투자로 가는 그 첫 번째 스텝, 상한가 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024년 들어오시면서 내가 지난해보다 성공 투자하겠다, 내가 수익 실현 정말 많이 해보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바로 그 결심을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각각의 전문가님께서 이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테마주, 급등주, 그리고 바닥주 이렇게 각각 투자 노하우들 풍성하게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수업들 꼭꼭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테마성인데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이 테마주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수업 맡으셨는데 혹시 긴장 안 되시나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네. 긴장이 좀 됩니다. 네, 저도 약간 설레고 긴장되는 기분 좋은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 긴장된 마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 한 말씀, 그리고 이 각오와 포부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마주와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테마주를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이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못다한 이야기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테마 1타 강사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서는요, 보셨다시피 차분하고 시크한 말투 안에 이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촌털살인 전문가이시거든요. 아마 함께 따라오시면은 좋은 수익 얻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서는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찾아온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우리 양시장 기분 좋게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더 뚜렷하게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는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습니다. 첫 출발이 좋아야 사실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장이 소폭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이끌어줬는데, 사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슈가 다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오늘 상승 나왔었던 종목군들,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1월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사실 반반이기는 하지만 1월 효과라는 게 또 있지 않나요? 그런 기대감도 실리다 보니까 1월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하게 출발한 만큼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대주주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들이 많은 매도세를 쏟아냈습니다. 쏟아냈기 때문에 또 1월에 다시 한번 이 매물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8만 원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HBM이라든지 CXL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이 IT나 반도체 종목들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나머지 특징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차 다음 시간에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 이슈가 많았다, 이슈가 다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은요, 무엇보다 재료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의 시선이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재료가 많았던 하루 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요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한다, 요 종목들은 정말 한번 짚어봐야겠다 하는 특징주들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말씀 주셨고요. 현대 BNG 스틸 어떻게 또 눈요기가 됐을까요? 네, 사실 오늘 나왔었던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이 성림첨담산업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현대 BNG 스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성림첨담산업이라는 기업이 이 히토류를 사용을 한 이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국은 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해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자석과 관련된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히토류를 수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 수출 금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오디뮴 자석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것은 이 전기차의 모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무기화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테슬라에서도 이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자석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또 이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 사마전기가 만들고 있는데, 해당 그 이슈로 2,000원 하던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네오디뮴 자석이 아닌 대체재로 쓰일 수 있는 이 페라이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현대 BNG 스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성림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000톤 에 해당하는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 기대감을 많이 실어주고 있네요. 이 네오디뮴 자석과 관련해서 현대 BNG 스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잖아요. 몇 가지 조금 더 들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가지만 더 듣고 가볼게요. 네. 또 다른 또 전문가님의 눈을 또 사로잡았던 종목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군 중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아, 네. 네. 셀트리온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역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에 37만 650원 이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23년 역시도 바닥권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줬었던 거는 이제 뭐 기술 수출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조만간 열릴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합병을 진행을 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수급도 이 셀트리온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또 합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앞으로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은 이 신약을 다른 회사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유통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가 셀트리온 매출 원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사로서 셀트리온 매출 원가가 그대로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소화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해소될 부분이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6개월 이내에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해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신제품 3종이 출시가 되거든요. 이제 진펜트라랑 뉴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이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를 했었던 이 프라이머리 케어 부문을 이 아시아 태평양 부문에 대한 판권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 더하기 2천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담이 좀 적어졌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비용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이 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BNG 스틸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이 셀트리온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합병 첫 거래일이라 가지고 이제 정말 놓칠 수가 없는 그러한 대장주였던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 덕분에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훈풍이 돌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짚어주신다면 어디 짚어주실 건가요? 네, 그 마지막 종목은 제주 반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이 반도체가 또 2024년에 기대의 유망주잖아요.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눈요기가 됐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부문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AI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HBM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5,000원 수준의 어떤 가격이 현재 16,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3배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AI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메모리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전자기기 안에 이 AI를 탑재시켜 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는
다른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면 이 온디바이스 AI는 그 전자기기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인데 그 전력 소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 LPDDR을 또 설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제주 반도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82 구간이었던 1,5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고가를 뚫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딱 1,500원 수준, 1,6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3,600억 정도 실리면서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힘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장기간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이제 막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로는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뭐 3만 원 구간까지 올라갔었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주가는 2005년 지금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물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정 구간이나 상승 랠리 구간 공략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해도 놓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까지 오늘의 특징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업 시작도 전에 맛보기인데 이렇게나 풍성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수업 안에서는 또 얼마나 방대한 자료들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참여하고 싶을 마음이 막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수업 준비하실 때 동안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 들어오셔서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에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이고요. 쭉쭉 내려가 보시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입니다. 이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2024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수업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 저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다 되셨죠?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스쿨의 테마 1타 강사 강호진입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증권통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테마주와 관련돼서 다양한 강의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공개 방송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테마주 1타 강사인 만큼 오늘 이제 앞으로 테마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첫 시작인 만큼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테마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테마주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테마주라는 것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늘 존재를 하게 되고 또 앞서 이 특징주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이런 재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또 새로운 테마주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또 활발하게 만드는 이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테마주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인터넷이나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저 같아도 TV를 보게 되면 테마주를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엄청 커졌다. 계좌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좀 봤는데 사실 이건 테마주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테마주라는 것은 그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상승하는 종목들에 무작정 올라타거나 그 다음에 재료가 이미 소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라는 것은 이 펀더멘탈 가치의 이상, 그 이상의 주가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됐을 때 즉 테마에서 제외가 됐을 때는 확실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테마주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우리도 물론 대형주들 같이 매매를 해야겠지만 테마주도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를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테마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테마주가 이제 어떤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마주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테마주를 왜 매매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 5가지 스텝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스텝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 이 관심 테마를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스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제가 그 테마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일단 테마주란 하나의 재료로 같은 방향성을 띠는 종목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상승하거나 다 같이 하락할 때 그 종목군들을 테마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종목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원인은 이 투자 원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테마주가 아닌 대형주나 우량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주가 우리가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예전에 박스피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2010년부터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상 2016년도까지는 2000포인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돌파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때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코스피도 덩달아 상승을 좀 보였는데 좀 안타까운 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2년간의 조정을 겪게 되고 그런 다음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가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좀 펼치게 되면서 이 초유동성 장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승은 자금이 많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이지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2,250포인트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보이면서 2,6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박스피 기준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 3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물론 우상향 흐름이긴 합니다. 우상향 흐름이지만 중간중간 이 조정 구간을 보게 되면 3년, 2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동성 장세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습니다. 5만 원 구간까지 내려왔었는데 최근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10만 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거리가 있더라도 항상 이런 저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이 상단에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상승 추세를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테마주를 같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그러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 이후에 2023년도 하면 사실 2차 전지 열풍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죠. 그래서 또다시 바닥권, 지금 4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형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게 꼭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쉬어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테마주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다음 한번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볼 이제 차트는 부산산업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2018년도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무엇인지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가 이제 2018년도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모든 남북경협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철도주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철도 이 관련주들을 찾기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철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SOC 관련 기업들 사업 보고서를 다 훑어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 철도 연결 기대감에 사흘째 상한가를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처음에 진입했었을 때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발생이 되고 또 철도주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25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때는 줄상한가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매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최고점에 팔지는 못했지만 330%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하락장에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만을 매매하고 우량주만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손실만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이런 종목들에서는 전혀 수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소외감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최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남북경협주 매매하지 않았으면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테마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피를 했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테마주를 활용을 해서 그런 빈 공간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이 코스피,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총이 100조가 넘게 늘었는데 지수는 왜 1%밖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산출 방식인데 일단은 이 코스피 지수는 기준 시점 시가총액분의 비교 시점 시가총액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이 비교 시점은 현재 시점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시가총액이 100조가 늘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비교 시점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규 상장이나 분할 상장, 이전 상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기준 시점 시가총액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들어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분할 상장이 됐죠. 그래서 신규 상장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비율만큼 1980년대의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 시점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뭔가요? 분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더 크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계속적으로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부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다른 증시 대비해서 IPO는 둘째 치고 분할 상장이나 이전 상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를 같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을 벤치마크로 가져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또 볼 텐데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PBR 1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시점은 2023년 3월 기준, 1분기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국가들의 ROE와 PBR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제일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ROE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캐나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전부 다 더 많은 ROE를 기록을 하고 있죠. PBR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0.5배 내지 0.6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신흥국들을 보게 되면 2배 가깝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중국이나 대만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다 2배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0.5배. 상당히 좀 참담한 수준인데, 자, 이렇게 지금 이 PBR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저평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낮은 ROE도 한몫을 합니다. 이 ROE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자기 자본 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수익성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업이 돈을 벌면 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자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자기 자본, 즉 분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ROE는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기업이 돈을 번다면 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주에게 좀 되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잘 없죠. 실제로 배당을 잘 하지도 않고 배당 이익률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 잉여금들을 회사에 계속적으로 쌓아두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투자를 하는데 돈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업 비용으로 또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ROE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미국 기업을 보게 되면 뭐 10년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물론 시세 차익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배당 수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런 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배당 수익이 없다 보니 재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밑에서 사야 되는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뭐 재료의 크기, 기업의 내재 가치, 재료의 지속성, 그리고 기업과 재료의 연관성,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5가지 질문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큰 틀로서는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장에 처음 등장한 재료인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재료의 크기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2023년도에 가장 강했었던 테마를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초전도체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기사도 보시면 급락장에도 치솟은 초전도체 테마 7개 종목이 무려 줄줄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시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AI, 아니면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갈 곳이 없었는데 그 수급들을 다 이 초전도체 테마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전도체 테마 이 종목군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관심을 줄 정도의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었던 부분을 실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델타테크의 차트 흐름인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초전도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사실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한 이 LMS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회사라고 밝혀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0원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주가가 70,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7배가 오르게 됐는데, 이 기대감이 큰 만큼, 또 재료의 크기가 큰 만큼 상승폭도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받쳐줄 만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물리거나 아니면 탈출을 할 수 못할 정도의 호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매매였습니다.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기업들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봤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 서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서남이라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온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겨져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나와져 있고, 또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관련 없는 기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전 주가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이다가 이 초전도체에 엮이게 되면서 2,000원 내지 3,000원에 머물던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즉 5배 이상이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 이 공지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다시 4,000원대로 돌아갔죠. 근데 이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5,000원 부근에서 상장을 해서 뭐 1,500원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인데, 즉 지금 이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주가에 머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고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손절을 못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가, 새로운 재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재료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재료, 이 테마가 지속이 될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2020년도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점쳐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전 세계인의 60%가 걸려서 면역력이 생겨야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4월이었는데 가을이나 겨울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 기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적어도 2020년에는 테마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대장주인 시젠의 주가 흐름인데, 아까 이 기사가 4월 말에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가격 조정 먼저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매수를 했다면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내 본전에서 탈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었더라면 여기서 매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 사실상 이 주가 기준으로만 봐도 20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을 못하면 아무리 재료가 좋고 뭐 재료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지언정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꼭 이 지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 구간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봤었던 그런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업의 연관성입니다. 기업의 연관성인데 사실 한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너도 나도 관련주로 엮습니다. 뭐 신사업을 한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매출 비중이 1%만 엮여도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상 주가가 하락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2차 전지 사업 한다더니 일단 자금 조달 철회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RF세미가 나와 있는데, RF세미 역시도 이 중국 진평그룹이라는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 LFP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도 뭐 짓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2,0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던 기업이 3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열풍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기업도 10배거 이상을 좀 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죠. 그 이유는 자금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금 조달을 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2차 전지 테마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이전 주가로 회귀를 해야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3,000원대에 머물면서 회귀를 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런 반짝 상승할 때 탈출하지 못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좌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인데, 우리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이게 테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실체가 있는 테마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로봇 테마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도 로봇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과거서부터 온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테마를 알고 있었더라면 계속적으로 눌림이 있었을 때 충분히 모아서 이 테마주더라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CXL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하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5개 나와 있으니까 꼭 기록을 해두시고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서 접근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관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까 특징주로 제주 반도체를 가져왔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뭐 추천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오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주 반도체를 봤을 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봤을 때 온디바이스 AI의 재료의 크기나 이런 지속성을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1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이 생성 AI를 탑재를 한 AI 폰 갤럭시 S24를 공개를 할 예정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개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갤럭시 북이죠. 그래서 AI를 탑재를 한 갤럭시 북을 또 공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1월 이제 다음 주에 CES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 역시나 키워드도 AI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테마가 올해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AI와 관련된 거기서 파생되는 테마들은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고 특히 이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PU가 탑재가 됐죠. 그래서 NPU 관련주들도 좀 오를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이제 이 갤럭시 S24가 단순히 이 자체 생성형 AI인 가우스뿐만이 아니라 제미나이나 GPT-4 이런 다른 생성형 AI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 AI,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예정이에요. 4년간 83%의 성장을 보일 것이고 또 출하량은 5억 2,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 계속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가 내년 정도에 한번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 기술을 뭐 개발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그게 지금 단순히 이 스마트폰 기업인 삼성과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나 퀄컴 역시도 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특히 퀄컴 CEO 같은 경우에 다음 달 10일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료가 남아있고 이벤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주들 정리를 해두고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한 시간이 지금 좀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후 공개 방송에서 제가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꽃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첫 번째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테마주를 매매해야 하는가, 이 테마주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테마주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말 풍부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수업 들어보시고 이제 무료 방송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 들어오셔서요.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보이시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 홈페이지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전문가님 얼굴들 보이시죠? 쭉쭉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2024년 성공투자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볼 시간이 됐는데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방송 어떤 건지 잠깐만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